온수 탱크 안에 물이 데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그 시간 동안 객실 고객들은 씻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객실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했던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죠. 지난 영상에서는 이 난방 보일러 고장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 꼭 이전 편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 보일러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겨울철 물 공급의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운영 리스크를 함께 이해하셔야 겨울철 운영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겨울철 숙박업소의 물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물 공급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온수 공급 문제와 동파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출장으로 특정 숙소를 이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물이 안 나오는 것이죠. 즉, 배관이 얼어서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다음 일정에 있는 사람은 씻지도 못한 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물은 나오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물로 머리를 감고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말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날 고객은 여행이 아니라 생고생을 하러 온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숙박업의 기본 서비스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수 보일러 고장과 동파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와 함께 예방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수 보일러 고장입니다. 이 온수 보일러는 365일 내내 가동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난방 보일러처럼 시운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쉬운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온수 보일러의 고장 파악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오늘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미지근해지면서 나중에는 찬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보일러 고장 순간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장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고 발생되는 것이라 처음부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직접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객실 고객에게서 프런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 305호인데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요? 라는 전화였죠. 그래서 제가 빨리 기계실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온수 탱크의 물 온도가 32도까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은 55도에서 65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보일러가 멈추면서 이 탱크 안에 물이 다 식어버린 거죠. 결국 객실에서는 미지근한 물만 나오고 손님들은 샤워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AS 기사님을 불러서 보일러가 다시 가동하긴 했지만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온수 탱크 안에 물이 데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그 시간 동안 객실 고객들은 씻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객실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했던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을까요? 저는 일단 고객들이 씻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급하게 근처 목욕탕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은 목욕탕을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이 가까운 목욕탕을 저희가 섭외해놨으니 이쪽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목욕탕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체크아웃 시간도 연장시켜드리고 호텔 조식까지도 서비스로 드렸었습니다. 정말 호텔 근처에 목욕탕이 있어서 급한 고객들이 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일을 겪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온수 보일러 문제가 터지면 이 수습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큰 컴플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수 보일러 고장은 바로 알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점점 미지근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이 먼저 알아차리고 컴플레인이 접수되었을 때 파악이 가능한 시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 저는 호텔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번 온수 탱크 온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죠. 직원이 있는 숙소라면 오전과 오후 2번, 만약 무인 숙소라면 청소팀이 출근했을 때 1번, 청소 끝나고 퇴근 전에 1번, 이렇게 하루 2번 물탱크 온도 체크를 루틴하게 만들었죠. 이 온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보일러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 리셋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빠르게 AS 호출하도록 한 것이죠. 즉 온수 보일러의 문제 예방을 직원들의 시설 순찰 업무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파 문제입니다. 동파 문제 또한 숙박업에서 가장 무섭고도 흔한 사고입니다. 이 한 번 얼면 물이 끊기고 녹으면 그때 누수가 생기고 결국 객실 운영이 어려워 판매를 못해서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 경험상 동파는 3가지 구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1층이 주차장이면서 2층이 객실인 숙박시설입니다. 1층 주차장의 찬 공기가 가득하다 보니 2층 객실 아래 배관이 이 외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보온제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열선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열선은 배관이 얼지 않도록 감싸주고 겨울철에만 전원을 켜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열선의 누전 차단기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만 수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수도 라인들입니다. 외부 청소용 수도꼭지나 이 루프탑에 공급되는 수도 라인 같은 곳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겨울철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외부 수도는 모두 잠그고 그 배관 안에 고여있는 물까지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는 이 외부 수도 라인에 이 잠금 밸브와 이 물빼기 밸브를 함께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빼기 밸브는 단순히 물을 잠그는 게 아니라 배관 안에 잔수를 완전히 빼줄 수 있는 밸브인 거죠. 이게 있으면 겨울마다 물빼기 작업을 간단히 할 수 있어서 동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실 화장실로 이어지는 배관이 외벽을 따라 매립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설계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외벽은 이 외기와 닿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 배관이 붙어 있으면 실내가 따뜻해도 벽면 쪽이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가급적 외벽과 닿지 않게 내부 벽면을 통해 배관을 설비해야 합니다. 이걸 반영하면 매년 반복되는 동파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한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 이건 그냥 한파가 아니라 완전 동파 경보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위험 구간의 수도도 이 보온재나 열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차라리 물을 살살 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객이 동파 문제로 객실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빠르게 괜찮은 객실로 교체해드려야 하며 만약 당시에 교체할 객실이 없다면 온수 보일러 고장 때처럼 근처 목욕탕 이용을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변에 없다면 최대한 가까운 호텔을 예약해서 고객을 이동시켜드리거나 아니면 환불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겨울철 숙박업의 물 공급 관리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온수 보일러는 상시 온도 점검으로 예방하기. 둘째, 동파 가능성 있는 배관에는 열선과 보온재로 예방하기. 셋째, 동파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 다른 대안을 빠르게 제안하기. 이렇게 3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 물 공급 문제는 정말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이 고객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꼭 잘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